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제가 PR칼 두 자루를 샀습니다. 네,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뭐 우타라고 하는 이제 중국 브랜드입니다. 요새 중국 브랜드들 중에서도 이제 조금 이렇게 특화되어서 하는 것들 같은 경우는 퀄리티가 참 괜찮아요, 가성비가. 그래서 필요해서 샀는데 이 PR칼을 자세히 보신 분들, 혹시나 관심 있어서 자세히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상한 점을 느끼실 겁니다. 저거 왼손잡이용인데? 라고 느끼시는 분이 분명 한 분은 계실 거예요. 네, 이 PR칼은 왼손잡이용이고요. 그리고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오른손잡이가 왜 왼손잡이용 PR칼을 샀을까? 라고 의문이 드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양날칼과 외날칼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칼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쇠뭉치를 끝을 날카롭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샘플로 가져왔는데, 이게 쇠라고 하면은 이 끝부분에 양쪽을 같은 각도로 해서 가운데로 오게끔 이렇게 날카롭게 만든 것을 양날칼이라고 합니다. 더블 엣지 나이프 혹은 더블 베벨 나이프라고도 하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보면은 양쪽이 같은 각도로 해서 이렇게 깎여 있고, 저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부엌에서 쓰는 칼들이라든지 아니면 커터칼, 그 외에 수많은 칼들이 이런 식으로 양날칼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쇠가 있는데 한쪽만 깎아서 한쪽은 경사지고 한쪽은 경사지게 만든 이런 것을 싱글 베벨 나이프 혹은 싱글 엣지 나이프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회칼, 사시미 칼이 이런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영상 때문에 이 칼을 샀어요. 그리 비싸진 않은데 어찌됐든 오늘 아침에 택배로 받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거 보면은 이쪽이 한쪽이 경사가져 있고 한쪽이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는 이 칼을 외날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흔히 쓰고 있는 칼 중에 외날칼이 있어요. 뭐냐면 이 가죽칼, 구두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칼이 외날칼입니다. 한쪽이 경사져 있고 한쪽은 평평하게 되어 있는. 그래서 저도 이런 이제 PR칼 보면은 PR칼도 한쪽은 경사져 있고 이렇게 한쪽은 평평하게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이 외날칼의 특징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죠. 양날칼 대비. 우선 첫 번째로는 절삭력이 좋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더 좋아요. 양날칼보다는 이 외날칼이 절삭력이 조금 더 좋고 예리한 편입니다. 이제 각도 자체가 이렇게 날카로워지는 각도 자체가 작기 때문에 훨씬 예리하고 정교한 작업에 어울리고요. 폭이 특히 얇게 하거나 포를 뜬다든지 뭔가 얇게 자를 때, 그럴 때 더욱 유리한 칼이 외날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재단면에 이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고 방향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특히나 이 외날칼 같은 경우는 한쪽이 이렇게 평평하고 경사져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누르는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칼이 이 경사면의 방향대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잘립니다. 혹은 그냥 내가 이것을 이렇게 수직으로 힘으로 고정을 시킨다고 하면 이 경사면 쪽에 있는 물건이나 여러 가지 잘리는 면이 조금씩 이렇게 밀려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양날칼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양쪽으로 가르면서 자르는 느낌이거든요. 이런 이제 방향성이라는 게 조금 존재하기도 하고 재단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특징을 이용해서 외날칼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횟집 혹은 스시 이런 쪽에서 많이들 하죠. 물고기 껍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포를 떠면서 해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스시로 할 때, 이럴 때 특히 이제 일본이나 이런 데서 이 외날칼을 주로 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절삭력의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방향성이 생긴다라는 그 특징 때문에 그 방향성을 살려서 뭔가 작업을 하기에 훨씬 유리한 게 이 외날칼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가죽칼도 외날칼, 그리고 이 회칼, 사시미 칼도 외날칼이잖아요. 그런데 이 둘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차이점이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는 오른손잡이용이에요. 제가 오른손이고 오른손잡이용인데,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이 평평한 면이 제 몸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경사진 면이 바깥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네, 이게 모든 이제 외날칼의 기본이에요. 평평한 면이 안쪽, 경사진 면이 바깥쪽.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구두칼들은 어떻게 팔고 있냐면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내 몸쪽이 경사진 쪽, 그리고 바깥쪽이 평평한 면. 아까 제가 이 회칼과 방향이 반대인 거를 아실 수 있겠죠. 네, 같은 외날칼인데도 이렇게 차이점이 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엄청 이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로는 같은 외날칼인데 왜 이렇게 이제 면이 서 있는, 깎여 있는 경사면이 다르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이제 외날칼, 특히 구두칼 같은 경우는 이 경사진 면 때문에, 제가 이건 좀 치워놓고 할게요. 이 경사진 면 때문에 자를 때 어떻게 자르라고 하냐면 이 상태로 보이시죠? 이 상태로 이 경사진 면에 맞추어서 기울여서 자르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걸 수직으로 한 채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쪽 안쪽에 가죽이 이렇게 밀려 나오듯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여기에 힘을 내가 제대로 못 받쳐주면은 이게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려나가는 현상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경사진 면에 맞추어서 기울여서 자르라고 합니다. 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잡았을 때는 기울여 자르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제가 드는 의문은 그거죠. 추가적으로. 이걸 돌려서 하면 안 되나? 라고 하는 생각. 네. 이게 두 번째 의문이고요. 세 번째는 이 칼 등의 용도입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일자로 그냥 되어 있는 구두칼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칼들은 이렇게 비대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른손잡이 기준으로는 이 바깥쪽, 이 손가락에 닿는 쪽에 이렇게 칼 등이 이렇게 불룩 솟아 있거든요. 이 용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질문, 예를 들어서 이런 사시미 칼과 같은 외날칼인데 왜 방향이 다르지에 대해서, 혹은 두 번째, 이것을 이렇게 평평한 면을 이렇게 해서 자르면 더 쉽지 않나? 직관적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칼등이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확실히 얘기를 해놓은 게 없어요. 정말로. 제가 찾아봤는데 정말로 뭐 영어로도 찾아보고 일본어로도 한 번씩 찾아보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언급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특히나 두 번째 의문, 이거를 기울여서 자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르면 안 된다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를 얘기하는 경우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세 가지 의문에 대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답을 찾아봤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세 번째, 제가 칼 등의 용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과연 이것은 왜 튀어나와 있을 것인가? 간혹 이런 얘기들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손잡이를 파지하려고, 이렇게 손으로 약지나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파지하려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당겨서 자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자루를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실은. 네, 이걸 잡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기울여서 자를 때. 이렇게 하고 자르나 이렇게 하고 자르나 생각보다 엄청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당겨 자를 때는 살짝 누르는 것도 있지만 주로 이쪽, 제 몸 쪽으로 당기는 게 메인인 힘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당겨서 자른다고 하면은 이쪽으로 힘을 받지 이쪽 아래로는 힘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있으나 없으나 예요. 그런데 이게 있는 이유는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렇게 해서 이 아래 방향으로 힘을 조금 더 실어주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단할 때 조금 더 이렇게 아래로 잡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어느 경우에 더 유용하냐면 가죽을 깎을 때입니다. 네, 가죽을 깎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특히나 이제 가죽 구두나 뭐나 그런 거 만드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깎아서 뭔가 모양을 낸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아니면 진짜 그 말 안장이나 그런 것들, 가죽을 가지고 만들 때는 전체를 이제 두꺼운 가죽을 여러 개 덧대어서 깎아서 만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럴 때 이것을 쓰라고 만들어 두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제가 만약에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자루만 쥐고 한다고 하면은 이 당기는 방향으로 힘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천천히 해볼게요. 이제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약지 손가락으로 이걸 걸어서 지금 이쪽으로 힘을 주면은 제가 힘을 주기가 더 편합니다. 네, 이렇게 자루만 잡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약지랑 이 새끼손가락으로 이 튀어나온 부분을 잡아서 하면은 훨씬 컨트롤하기가 좋아요. 힘주기도.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뭐 이런 데 있어서 능숙하진 않은데, 네,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그만하고, 어찌됐든 이렇게 두껍게 제가 붙여놓은 가죽도 이렇게 당기면서 할 때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용도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즉 당겨서 자르는 용도보다는 뭔가 이렇게 뭔가 가죽을 깎아서 당길 때 쓰는 용도로 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가죽을 피할할 때 이것을 이렇게 피할을 하잖아요. 이렇게 피하라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영상은 제가 이렇게 피하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어찌됐든 대부분 피하를 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던 방향성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맨날칼 같은 경우는 이 경사면을 따라서 방향성이 이렇게 앞으로 갈 때 혹은 내려갈 때 이 면을 따라서 앞으로 갈 때 방향성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 상태로 하게 되면은 이게 위쪽으로 이 방향으로 조금 더 가기 때문에 제가 얇게 이것을 자를 수 있는 그럴 확률이 높아집니다. 훨씬 더 수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정말 얇게 피할 수도 있어요. 표면을 깎아내듯이 이 정도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제가 지금 대충 해서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각도를 조금씩 조절하면서 내가 원하는 PR의 정도를 만들어내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보시면은 진짜 얇게 할 수 있죠. 이 원리는 이 외날칼의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돌려서 하게 되면 제가 아무리 낮춰도 이 칼 자루 때문에 평평한 면에서는 칼 자루 때문에 이 각도가 이렇게 밑으로 꽂히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은 제가 아무리 낮춰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정도로 조절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방향성이 있구나 PR할 때 그런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자를 때 자를 때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해서 기울여서 자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돌려서 이렇게 자르는 게 조금 더 이제 직관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경사진 면에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사람의 팔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렇게 가운데로 오지 않기 때문에 옆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기울여서 자른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말도 맞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제자리에 있는 상태로 팔만 움직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몇 번 하시다 보면은 팔만 움직여서 재단하는 데는 이걸 직선으로 자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냐면 뭐 이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상태로 팔은 고정한 채로 내 몸을 뒤로 하는 겁니다. 내 몸을 뒤로. 이렇게 하면 이걸 기울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직관적이에요. 오히려 내가 틀어진 각도를 확인하기에는 이 자루가 보이기 때문에 내가 기울여 자르는지 아닌지 혹은 일부러 기울여 자를 때 이것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장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몸을 뒤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굳이 이 경사면에 맞추어서 기울여서 내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이 칼등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가죽을 피할 때 이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가죽을 재단할 때 이것을 이렇게 해서 몸을 뒤로 하면은 직선으로 자르는데 훨씬 쉽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얘기한 것을 기준으로 저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재단할 때는 어찌됐든 저는 솔직히 가죽 재단할 때 저는 그냥 커터칼 씁니다. 커터칼이 훨씬 낫거든요. 이게 지금 잘 될 건데 그냥 커터칼로 자르면 됩니다. 얼마나 잘 잘리는데요. 보이시죠? 굳이 이거 매번 갈아서 안 써도 되거든요.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뭔가를 자르려고 할 때는 제가 이 평평한 면을 주로 쓰는 편입니다. 이 평평한 면을 기준으로 제가 자루를 보고 자루가 수직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자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몸을 뒤로 가는 것처럼. 그러면 이 면이 깔끔히 되면서도 이쪽 면에 대해서 내가 기울이는 것을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PR할 때 저는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다른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얇게 이것을 PR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끝에 이렇게 걸쳐서 이것을 이렇게 자루를 일부러 이제 평평하게 만들어서 했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여기 깎인 각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자르고 싶다를 일부러 이용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상태로 지금 완전 평평하게 뒀어요. 평평하게 두고 옆으로 하면 이게 이 각도대로 알아서 잘립니다. 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이 각도대로 알아서 되니까.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넓게 피하라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았었고요. 이렇게 짧은 쪽이나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통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익숙하다 보니 이것을 평평한 면을 이렇게 위로 두고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방향대로는 이 칼 자루 때문에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샀습니다. 이제 본론이에요.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서 이걸 샀어요. 근데 이게 보통 오른손잡이용이라고 해서 돼 있으면 이렇게 경사진 면이 바닥으로 되게끔 하고 이게 이쪽으로 돼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가는 방향상 이게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이쪽 경사진 면이 위로 올라오게끔 하고 쓰는 사람인지라 이것을 이렇게 두고 쓰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미는 거죠. 이것도 보면은 이 상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 이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내용들 아까 이제 제가 고민했던 내용이라든지 왼알칼의 특징이라든지 제가 하는 습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나는 오른손잡이용이 아니라 왼손잡이용을 사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든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금 바닥에 지금 뭐 따로 안 대놨는데 네. 제가 쓰기에 적합한 것은 어찌됐든 오른손잡이용이 아니라 왼손잡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구매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거 8,000원, 16,000원이에요. 네. 근데 16,000원짜리 때문에 뭐 이래저래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어찌 보면 제가 이것을 사기 위해서 고민했던 내용들이나 공부했던 내용들 그리고 그동안 겪었던 경험들이 쌓여서 나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특히 전문적으로 이 분야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특출한 그런 재능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능력을 가지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어찌 보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은 저런 내용을 알고 있고 저 내용을 기반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을 했구나 라고 하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왼알칼의 차이 그런 거라든지 특징 아니면은 이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 영상 자체가 뭐 조회수를 바라고 한 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저 스스로 고민했던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겨놓고자 함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더 경력이 있으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고민한 내용이 저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고민하신 분들과 의견을 공유하기도 위함이기 때문에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틀 제가 왜 왼손잡이용 PR칼을 샀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짧은 내용이었지만 그 중간에 고민한 내용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